연말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이 고민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혹은 허탈하게 하기도 하죠.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내리는 과정, 우리는 나다움입니다. 우리는 12월의 어느 날 용인의 작은 서점에서 테이블 세터를 만났습니다. 그 테이블 세터의 뜻은 이제 그 소위 우리끼리는 이제 판 깔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판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테이블 세터는 이제 청년과 청소년을 연결지어서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그것이 그냥 교육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만나서 기본적으로 청년의 삶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새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경험하면서 청소년들이 함께 그러니까 세상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삶의 불안이 너무 그러니까 높아져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처음으로 그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음악을 하고 있는 청년 전문가들과 함께 뭐 콘서트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점점 영역을 넓혀서 뭐 디자인, 그다음에 상품 제작, 그리고 창업 컨설팅,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테이블 세터를 만드는데 이제 그 작년에 학생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어느새 아이들은 그냥 무엇을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직업이나 하면 대학의 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7, 18세 이런 친구들이 과연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제 직업이나 어떤 대학의 과나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나이일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삶의 불안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청년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취직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사회적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냥 뭐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나이 때 기본이 돼야 되는데, 뭐 그 아이들은 그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면 기껏 하는 얘기가 뭐 관광학과를 갈래요, 아니면 뭐 여행사에 취직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을 잘 보여주기는 영화 족광입니다. 너 무슨 과야? 민족의열생활경영대 식품영양학과. 공무원 시험 준비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근데 저는 그 공무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 토익 몇 점이야? 네, 토익은 아직 본 적 없습니다. 학점. 평점 2.1 받았죠. 공무원 시험 준비해. 이태백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문다 등 새로운 신조어들도 등장하며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로해주고자 끝없이 자기계발서가 출판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헬조선과 망한 민국, 이 같은 신조어들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 30대들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다시 20만 명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10월을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는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청춘들. 그래서 N포 대학을 세대라고까지 졸업해도 불리고 있죠. 취업하는 게 어려운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대학 진학 대신 대학생들에게 국어 더 시험을 절박한 준비하는 것은 바로 10대들이 늘었습니다. 미래입니다.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어렵죠. 꿈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난관입니다. 아예 절반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은 청년들이 꿈꿔온 미래를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공무원과 같은 직업군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는 2017년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희망 직업, 그리고 대학에 가는 이유와 관련된 2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60%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를 취직하기 위해서 또는 남들이 가기 때문에와 같이 꿈을 쫓기보다는 현실에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면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취직하면 이제 돈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아주고,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대학을 되게 중요히 생각해요. 일단 대학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그에 따른 대접과 명예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꿈과 희망도 이루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공부를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집에서 가라 하니까 뭐 가야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도 초중등생과 달리 고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은 공무원, 건물주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 가까워짐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공무원, 건물주와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나의 미래를 꿈꿨을 테니까요. 우리는 문득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고, 테이블 세터를 통해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19, 대학 진학 대신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을 시작한 혜림이와 은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을 앞두고 있는 혜림이와 은교라는 팀의 저는 안혜림이고요. 네, 저는 혜림이와 은교의 최은교입니다. 네, 혜림이와 은교는 이제 19살이 저희가 됐을 때 대학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대학 간다면 왜 가야 됐나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열아홉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다가 지금 우리에게 대학을 가는 게 꼭 필요할까? 20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게? 이런 고민으로 이어졌고, 결국에 저희가 선택한 거는 지금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거는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아니고 그렇다면 뭘 해볼까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창업을 해볼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혜림이와 은교라는 팀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 총 2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요런 공장이라고 해서 프리마켓을 기획하고 여는 걸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공예 반란이라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스타트 기업이나 아니면은 개인 작가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그걸 또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요런 공장이 이제 요 공자가 빌 공자고, 이 비어있는 공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나가 보자라는 게 처음에 취지였어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취지였고요. 그런 장터를 열면서 느꼈던 거는 모두가 정말 이야기를 하나씩 가지고는 있구나, 이 물건을 만들거나 제작할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꼭 하나씩은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학교 친구들, 후배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를 한 건데, 그러면서 되게 이 세상에 되게 재주가 많은 청소년들이 진짜 많을 것 같다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럴 때 되게 홍보가 중요하겠구나, 아니면 막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운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느끼고 막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거. 퀄리티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라면 그냥 같이 하는 시간에, 이 시간 동안 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한번 먹고 살아보는 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20대 초반에 그렇게 살면 재밌겠다. 이거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봐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그거의 형태가 조금
사회적 기업 형태로 네, 그러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제 영리 기업으로만 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죠.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또 아주 구체적인 걸로는 뭔가 저만의 브랜드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리고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런. 나중에 뭔가를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외국으로 무작정 떠나든 어디서 뭘 배우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때도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안한 게 있거든요. 20살이 이제 7일 남았더라고요. 글을 놓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글 쓰는 게 좋은데 글을 놓지 않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재밌게 살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수원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19살 김문규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싱어송라이터 김문규라고 합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인데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 곡 쓰면서 제 곡은 제 활동대로 하고 이제 따로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기타 녹음이나 레슨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쭉 개인 앨범 내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타로 이제 뭘 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음악을 왜 하는가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작곡을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는 딱 고등학교 1, 2학년 시기 때 지나간 것 같아요. 작곡을 했는데 제 얘기를 담을 수 있는 게 그거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이블세터 덕분에 이제 앨범을 제곡을 제가 다 해서 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제가 처음 찍어봤거든요. 최근에 그 이제 그때 기간 동안 처음 이제 경험하는 거니까 신선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으로 이제 만났던 멘토 멘티가 올해는 이제 멘토 멘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음악하는 동료로서 만나서 이제 3일 동안 곡 작업을 해갖고 앨범을 내는 그런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테이블 세터를 참여하면서 음악하시는 분들도 알고 되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테이블세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20살 김한주 군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네, 저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김환주입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대학을 왔을 때 좀 실망했어요. 학자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이제 장학금도 받고 해서 이제 좀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게 발목이 잡혀서 더 공부를 자유롭게 못하는구나, 더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런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치열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거의 외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전에 없던, 기존에 없던 이야기라 사실 좀 정리하기 어려운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청소년 대안교육, 진로 대안교육 커뮤니티 및 청년 청소년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공공 디자인, 디자인 상품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일을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제가 직접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전반적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 제작,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하는 거. 네. 저는 일반 중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대한고등학교를 나왔고, 근데 일반 중학교 친구들을 제가 고3 때 이제 어쩌다가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대학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적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진로를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또는 타자는 이제 부모든 뭐 선생님이든 타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실현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문제니까. 그런데 올해 2월이네요. 올해 2월에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저는 좋은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호응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하는 일이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이거 되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또는 되게 현실하고는 좀 멀어요. 이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인 건 다 아는데 이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현실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회의감이 드는 거죠.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걸까? 난 정말 잘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까지 드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때보다 훨씬 더 이게 부담되고 힘든 일이긴 하죠. 좀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재정상 저희가 3개월에 20만 원 받았어요. 인건비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잘 아니까. 그게 또 힘들죠. 이런 일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대안학교를 나왔지만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해요. 내가 3년 동안 사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것, 이게 옳다는 것을 배워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내가 그 현실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바꿔야 된다는 것들, 그런 자책 또는 괴리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이런 일을 하더라도 되게 이상적인 일 또는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보일지라도 이것도 현실 가능하고, 여기서 현실 가능하다는 말은 이걸로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는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명문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둘째,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셋째, 노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진정한 성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진정한 성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두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나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달라도 나의 삶을 사는 것, 즉 나다움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작지만 우리들의 성공,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테이블 세터가 잘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 되게 안정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실험적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일이 제가 계속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상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저는 교육 쪽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사회에서 받아줘야 제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을까? 그만큼 내가 능력이 되나? 요즘 계속 내가 자격이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다시 스스로한테 묻는 것 같아요. 불안하죠.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패기는 넘쳐왔는데 이제 끝물로 가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나는 20살에 대학에 가지 않고 어떻게 일단 살아보겠어. 나는 패기 넘치는 말을 계속 해왔고 뭔가를 해보려고 프로젝트도 해왔고, 그런데 결국 20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는 좀 불안하긴 불안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을 잘 감수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음악을.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은데 되게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10대가 얼마 안 남으니까 행복함보다는 불안함이 네, 조금 더 많긴 맞아요. 많은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온전히 제가 다 선택한 불안함과 행복함이니까 나름 견딜만 하기도 하고 옆에서 이렇게 같은 처지의 친구가 한 명 더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 선택이어서 행복한 것 같고 살아가는 맛이 나고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일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좀 지원이 되는 일이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테이블 세터 매니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앞으로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뭐 청춘은 이래야 돼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단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엄청나게 인생에 큰 타격은 없는 때 아닐까? 청춘은 불꽃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를 만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애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게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 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돼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현실과 자기가 원하는 이상 간에 이렇게 괴리를 느끼는 순간이 저도 되게 많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건 사는 거니까. 저는 길게 보고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혹은 그것이 대단한 어떠한 공동체성이라든지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지금의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주요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럿을 모두를 위한 일이 결국엔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들고 싶어요. 지금 경쟁이 중요한 시대에도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기성세대의 조건에 맞춰서 친구들은 이미 16, 17세부터 그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청소년들은 청소년답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보는 것, 그다음에 청년들은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보다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대 어깨를 감싸주는 날, 그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날, 상상하며 편히 쉬고 있으면 그대 곁으로 내가 갈게요. 그대